네, 상승의 트리거를 갖추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같이 조정을 받을 때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어떤 네. 섹터 가지고 오셨어요? 이번에 준비한 거는 2차전지 소재 중에서 동박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을 하는 시점, 변곡점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저도 지금 시점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네.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좀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가 있는지. 앞서 반도체 쪽으로는 괜찮았는데요.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상황에서 다른 섹터로 확산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2차 전지에서 최근 이틀간 좀 수급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양극재, 리튬 이런 쪽에서 동박 그리고 실리콘 응급재 이런 쪽으로 확산되는 것 같고요. 지난 방송에 실리콘 응급재 그리고 전에 엔캠 이런 쪽을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에 이제 동박을 추가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반기 유망 섹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특히나 오늘 또 많이 궁금해하실 섹터를 준비를 하셨네요. 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가 19% 급등을 하면서 관심이 확 쏠렸을 것 같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고진감래, 그러니까 고생 끝에 또 낙이 온다, 이런 또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이 말이 또 적정한 것 같은데 추세가 너무 동박은 안 좋았었잖아요.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맞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유독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 주가 회복도 못했던 섹터였는데, 동박 업체들, 세계 업체들 주가 흐름을 보면 SKC가 이제 고점 대비 최저점까지 60% 정도 하락을 했고,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68%, 솔루스 첨단 소재가 76%를 하락을 했습니다. 그 최저점에서 주가 반등도 별로 나타나진 않았고요. 근데 일제히 어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제 주가를 보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19%가 급등을 했죠. SKC가 6%가 급등을 했고요. 네. 특이한 부분은 어제 동시에 이 두 업체가 IR 행사를 했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 비전 및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올해 소주 잔고는 15조 원, 25년에는 20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좀 더 공격적인 목표를 발표를 했고, 네. 여기에 리포트도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SKC는 인베스터 데이를 매년 하고 있는데 엊그제 개최를 했고요. 여기에서는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눈에 띄는 게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전사 매출액이 3.1조 원이었는데요. 27년에 11조 원으로 3.5배 성장시키는데, 이 중에 2차 전지 소재 부분을 작년 8천억 원에서 27년에 7조 원으로 무려 9배 정도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목표가 또 달성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동박 업체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부진을 면치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 좋겠죠? 네. 주가가 하락한 이유, 그리고 반등을 쉽게 못했던 이유는 네. 실적 부진 때문이었는데요. 실적 요인을 세 가지, 가격, 출하량, 비용 측면에서 살펴본다고 하면, 네. 가격은 구리 가격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서 동박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 22년 2분기부터 지속되었습니다. 출하량 측면에서는 고객사 재고 조정이 진행되고 중국 업황이 계속 부진함에 따라서 22년 1분기부터 출하량은 계속 감소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그리고 증설 투자에 따른 투자 비용이 계속 발생됨에 따라서 네. 가격, 출하량, 비용 모두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실적이 훨씬 더 나빠지는 상황이었고, SKC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적자를 기록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나빴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이제는 좀 해소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PQC,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저도 2차 전지 내에서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PQC를 다 살펴보고 있는데, 네. 오히려 양극재보다는 동박 쪽이 이런 쪽이 다 턴어라운드가 되는 게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본다면, 먼저 가격 측면에서는 구리 가격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업황 둔화에서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은 작년 7월, 10월 저점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하반기 전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구리를 생산하는 지역을 보면은 1위가
칠레이고 2위 국가가 페루인데요. 지금 최근에 칠레의 경우에는 이 엘니뇨 현상 때문에 고온, 그래서 가뭄이 심하고 물이 부족함에 따라서 광산이 폐쇄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요. 페루 경우에는 시위가 지금 한창인데 외부로 수출이 좀 막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좀 타이트해지는 상황이 하반기로 갈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측면과 장기적으로는 전기차와 이 친환경 발전의 성장에 따라서 구리는 핵심 원재료로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공급이 좀 더 타이트해지게 된다면 하반기에 구리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동박 가격은 2개월 정도 후행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작년 10월에 구리 가격이 반등을 시작을 했고, 동박 가격은 수출 가격 기준으로 한 12월부터 반등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본 수출 단가도 반등을 마찬가지로 2개월 레깅으로 했습니다. 네. 소폭 다시 조정을 받다가 6월 수출 데이터에서 수출 단가가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이제 반등의 시작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다라는 거죠. 적어도 가격이 하락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래도 마진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될 것이죠. 그런데 구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동박 수출 단가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하량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 동박은 양극재보다도 오히려 중국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재인데요. 네. SKC 경우에도 고객사 CATL 쪽으로도 많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중국 업황을 많이 받고, 예전에 중국에서 이 동박의 이 리스타킹 재고 확보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에 원재료를 많이 확보를 했고, 그게 작년 하반기에 이제 조정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네. 최근까지 재고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는 게 중국 쪽으로 나가는 수출 물량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5월, 6월에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회복이 일평균 됐네요. 수출량을 보면 2분기가 1분기 대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3분기로 갈수록 좀 더 올라오는 게 확인된다고 하면 이제는 중국이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동박의 출하량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에 SKC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내년 상반기에 말레이시아 추가 증설 물량이 가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그동안 동박 업체들은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증설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비용도 감소가 될 것이고요. 전기 요금이 이제는 국내에 전기 요금이 상승 압력이 좀 완화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출하량 비용 측면에서 모두 실적이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은 뭐 바닥권일 것 같죠. 지금이 바닥권에서 약간씩 주가가 올라서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어제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 동박 업체들 이 밖에도 SKC, 솔루스 첨단 소재도 있잖아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계세요? 동박만 놓고 본다고 하면 어제 주가에서 보여줬듯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 네. 주가 반등도 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주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순수한 동박 업체라는 점에서 주가 반등 탄력은 높을 텐데, 개인적으로 오늘 준비한 종목은 SKC입니다. 네. 좀 더 안정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고,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사업을 구분을 했습니다. 네. 주력 사업, 기존 사업, 신규 사업을 구분을 해서 주력 사업은 생산, 캐파를 키우고 좀 더 양산 공장을 건설을 늘리겠다라는 측면이고요. 기존 사업 중에서 계속 매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사업 이 화학 부분을 다 매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는 화학 부분이 안 남게 되거든요. 네. 내년까지 매각이 되면 여기에 신규 사업으로는 실리콘 응급제와 블랭크 마스크, 반도체 쪽에 블랭크 마스크를 사업 검증이 완료되면 양산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주력 사업과 신규 사업과 남는다고 하면 순수하게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매출 목표를 제시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매출액은 3.1조 원인데 25년에만 보더라도 7.9조 원입니다. 지목할 부분은 2차 전지가 5.1조 원으로 무려 6배, 7배 정도 성장을 한다는 네. 건데요. 2차 전지 쪽에 현재는 동박만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 응급제는 25년부터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은 이 동박 쪽에서 매출액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할 거다라는 회사의 목표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네. 이걸 기준으로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이 25년에
전체 캐파에서 85%의 가동률 이상을 기록을 해야 되고 가격도 현재는 14.5달러 정도 하는데 킬로그램당 16달러 이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다 반영되어 있는 그런 성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핵심은 세 가지가 된 것 같습니다. SKC가 이번에 2차 전지 쪽에서 공격적인 매출 증가, 여기에 반도체 쪽으로는 이 블랭크 마스크, CMP 패드, 세라믹 파츠가 이제 전공정 쪽에서 성장을 기록을 하고 후공정 쪽에서는 글라스 기판을 성장을 시키는데 글라스 기판이 중요합니다. 글라스 기판이 최근 AI 성장에 따라서 고성능 컴퓨팅의 패키징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게임 체인저로 글라스 기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양산은 1월부터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마진이 에비타 마진으로 50% 정도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향후 마진이 유리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ISC를 인수를 하게 되죠. 추가적인 M&A를 추진하면서 전공정, 후공정을 아우르는 반도체 소재 회사로도 거듭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인베스트데이에서 좀 중요한 인상을 받았고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또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는 건가요? 이번에 자금 조달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SKC를 바라보는 우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자금이 항상 부족하다. 투자는 잘하는 건 좋지만은 투자 시기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결국 그렇게 해서 따라오던 게 알짜 사업인 SK 넥실리스 동박 사업을 IPO 상장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유상증자죠. 이런 부분이 이번에 해소가 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투자 발표를 한 거를 보면은 한 1.8조 원 정도는 화학 사업을 매각을 해서 확보를 하고 그 외에 외부 자금으로는 이제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정책 자금, 정책 금융을 확보를 하는데 이 IPO라든지 유상 증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좀 해소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SKC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말씀한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동박의 ASP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가동률이 조기에 높이기 위해서 고객사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실리콘 응급제조차도 매출 목표를 높게 잡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 SKC를 바라본다면 2차 전지와 반도체 양쪽 산업에서 모두 핵심 아이템을 잘 키워내고 자금 조달 우려를 해소하면서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차 전지 소재 내에서 그동안 부진했는데 동박 업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오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동박 업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탑픽으로는 SKC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